안녕하세요. 취준 공감이라는 코너를 하나 신설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뵙게 된 윌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2013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약 7년 동안 취업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고, 그동안에 매 학기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아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보람도 있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기쁘기도 해서 이렇게 또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가장 시급한 분들이 지금 보면, 최종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분들에게 좀 더 도움을 주고자, 오늘의 주제는 최종 면접에 탈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종 면접에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회사에 대한 애정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조직 생활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아직 취업 준비가 덜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보통 최종 면접에 들어가게 되면 3분 정도에서 5명 정도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보통 3명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중고 신입이 보통 많아요. 그래서 보통 경력 1년 미만이나 6개월에서 1년 되신 분들이 첫 번째 자리 잡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학력 뛰어나고 스펙 뛰어나신 분들이 이제 B 중간에 있게 되고, 세 번째가 나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최종 면접에 가시면 다 스펙이 다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을 이기고서 내가 그 취업을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가는 첫 번째로 중고 신입이 계속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보통 최종 면접에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계속 다닐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기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었고, 얘가 왜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 거고, 또 옮기지는 않을까.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면접에서도 계속 그 중고 신입분도 계속 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이제 스펙이 좋았던 분들, 뭐 해외대나 아니면 어학 실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학교나 뭐 이런 것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 떨어지는 이유는, 얘는 우리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데, 아니면 다른 직무도 갈 수 있는데 왜 꼭 우리 회사에 와야 되지? 라는 경우가 의심이 좀 이게 그 임원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얘는 취업 준비가 아직 덜 됐다, 저겠죠. 보통 같은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좀 취업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계속 뭐 해서 처음에 왔나? 직무에 대한 건 잘 알고 있나? 이런 경우에 되게 최종 면접에서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종 면접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한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한방이라는 것이 첫 번째는 이런 게 있겠죠. 나는 이 회사에 정말 입사를 하고 싶다 라는 의지를 표명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 중고 신입이나 뭐 이렇게 그 여러 뭐 이게 스펙이 좋으신 분이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약간 보면 회사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이 회사가 아니면 얘가 정말 다른 곳은 안 가고 이 회사에 남아서 꾸준히 힘들더라도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좀 더 어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친구는 직무에 대해서 너무나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케팅이나 뭐 해외 영업이 됐든 아니면 영업 관리가 됐든 얘는 이것을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어필해주면 좀 더 합격할 확률이 있고요. 세 번째는 조직성을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번 1차 면접에서, 직무 면접에서 보통 다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원하신 분들을 다 한번 검증을 했기 때문에 임원 면접에서는 사람을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볼 때는 이 사람이 조직에 적합한지, 그리고 잘 웃는지, 어른 말씀을 잘 듣는지에 따라서 기준을 좀 삼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임원 면접 갔을 때 이거 짧게 볼 때가 좀 많이 있죠. 그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이, 딱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문 열고 들어올 때 이미 면접은 끝났다고 라고 봤을 때, 임원들이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겠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이런 모습이나 이런 형태라고 얘기하기는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모습이나 이렇게 느낌을 풍기는 친구는 정말 건실하게 어른 말씀 잘 듣고 잘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위주로 많이 선별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 면접에 계속 많이 떨어지시는 분 중에 제가 스터디를 하면서 많이 봤던 친구는 어떻냐면 스펙도 좋고 해왔던 일도 좋은데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묻는 거에 대답을 잘하고 기계적으로 외우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정말 우리 회사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이 회사에 정말 입사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질문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걸 다 맞받아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오늘 면접 잘 봤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떨어지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말대답은 잘했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했지만 느낌이 이 회사에 꼭 진정으로 일하고 싶은 느낌이 없기 때문에 아마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진짜 많은 임원 면접은 대답을 되게 길게 뭐 어필할 필요도 없고 1차 면접이 2차 면접이랑 약간 느낌을 달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1차 면접은 직무에 대해서 오리엔티드 되게 설명을 잘하고 말을 잘하면 패스할 수 있겠지만 2차 면접 임원 면접에서는 자기 직무를 어필하기보다는 내가 이 회사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표정으로 보여줘야 되고 말하는 태도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저도 지금 얘기를 할 때 약간 흉성을 써갖고 얘기하는 경우랑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랑 되게 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떠한 대화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자기 니끔을 살려서 이 회사에 정말 입사를 하고 싶다라는 말을 느낌으로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직무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거 한다는 뭐 직무를 위해서 어떤 걸 노력을 해왔냐 아니면 네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거를 해볼 거니? 라고 너는 목표가 뭐니? 뭐 이런 걸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길게 가지고 가기보다는 저는 땡땡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오면서 단 한 가지를 느꼈는데 그런 거는 뭐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위해서 이 회사에서 정말 해보고 싶다. 이 한마디만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최종 면접을 갔던 친구들에게 진짜 말하고 싶었던 하나는 세 가지를 꼭 가지고 가라 라고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자신감. 그러니까 나는 정말 잘났어 이런 자신감이 아니라 나는 이 직무를 누구보다 잘해낼 자신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정말 잘할 수 있어. 누구보다 열심히 잘할 수 있어. 잘났어가 아니라 열심히 잘할 수 있어 라는 말이 되고, 두 번째는 첫 번째였는데 생각이 안 나서 첫 번째는 진정성. 이 사람이 정말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기계적으로 말투로 기계적인 표정으로 얘기를 한다면 진실된 말이 아니게 느껴지잖아요. 그렇다고 보니까 내가 표정으로서 정말 진실되게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해줘야 되는 게 절실함이에요. 내가 정말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절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한 방을 날려줘야 돼요. 그런데 보통 보면 친구들이 보면 마지막 한마디 해보세요 뭐 이렇게 하고 가세요 라고 하는 거는 다 이미 면접이 끝난 거잖아요. 너 이때까지 여기 오느냐고 되게 수고 많았으니까 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원 없이 후회 없이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 라고 해서 이렇게 덮고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정말 전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다 면접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물론 마지막 한마디에서 엎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질문을 여러 개 받았을 때 이걸 어레인지해서 이번에는 내가 한번 질러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확신하게 할 수 있는 그걸 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접을 볼 때도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세게 갔으면 두 번째 질문은 좀 약하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서는 좀 더 강하게 이렇게 강약을 좀 조정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반대로 했대요. 이게 여러 명이 이렇게 올 때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안녕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되게 크게 얘기를 했을 때 자기는 작게 돼요. 그리고 남들이 이제 작아질 때 자기는 크게 해갖고 약간 그런 게 좀 더 눈에 띄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종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신다면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은 반대로 해보세요.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계속 떨어진다면 그 반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목소리만 이렇게 크게 해서 계속 떨어진다면 목소리를 그렇다고 매우 작게 하지 말고 강약으로 한번 조정을 해보시고, 말을 되게 많이 했더니 많이 떨어지시면 말을 한번 적게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많이 말을 할 때 만약 안 웃은 것 같다 하고 한번 이렇게 찍어보세요. 찍어보시면 표정 다 나오거든요. 그 표정을 한번 보시고 내가 정말 표정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표정을 좀 넣으시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최종 면접에서 되게 많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한테도 똑같은 말을 좀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1차 면접에서 한 20번 떨어졌다가 이제 딱 한 번 1차 통과하고 최종 면접까지 통과했던 친구가 있고, 두 친구가 이제 같이 스터디를 했었는데, 한 친구는 1차 면접 무조건 통과하는데 최종 면접을 걔도 그 친구도 한번 20번 정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친구는 해외대라서 첫 번째 말을 너무 못해서 많이 떨어졌었고, 1차 면접에서 많이 떨어졌고, 최종 면접은 애 스펙도 괜찮고 해외에서 인턴도 하고 이러다가 그랬었는데, 최종 면접에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좌절했던 경우가 있는데, 두 친구가 모두 뭐 열심히 준비해서 최종적으로 다 합격을 해서 지금은 직장 생활을 많이 하고 있죠. 가끔가다 놀러와서 회사 얘기도 해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말이 빨랐나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반대로 해보시고, 친구들 앞에서 한번 자기 표정이 어떤지 한번 얘기해 보시고, 한번 이렇게 문제 연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면접 볼 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한마디로 던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렇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얘기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어쨌든 정말 그 최종 면접을 앞두고 멘트 떨어지면 멘탈 깨지시는 거 다 이해하겠는데요. 그래도 취업합니다. 3년인가 4년 동안 취업 준비만 한 친구가 있어요. 알바밖에 안 하고 인턴도 안 하고 뭐 했던 친구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하도 면접을 많이 보고 뭐 하니까 나중에는 모의 면접 한번 봐달라 그래서 왔었는데, 정말 얘를 뽑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나이가 걸리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중간에 일을 안 했으니까 이제 공백기가 걸리고 뭐 그랬는데,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좋은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말하고 싶었던 거, 걔가 왜 얘를 봤을 때 내가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정말 이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 직무를 내가 뽑히게 된다면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마음밖에 안 보여지더라고요. 그 중간중간 자기가 했던 일들이나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풀었겠죠. 이렇게 해서 최종 면접으로 뭐 합격한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서가 없죠. 처음이라서 제가 이게 말이 두서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기억하실 건 이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내가 면접을 볼 때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할 것. 꾸미지 말고, 임원들은 귀신이라 다 알아요. 그래서 진실되게 말하는 거, 꾸미지 않는 거 라는, 준비된 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 그처럼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잘났다 라는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 나는 이 회사에서 뼈를 정말 묻을 수 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 회사를 타랑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져주시고, 세 번째는 절실함. 정말 저 취업 절실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 세 가지는 이제 꼭 명심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면접에서는 나는 죽어도 웃는다. 최종 면접에서는 무조건 웃는다. 웃음이 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한 방은 지른다. 내가 여기서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뭐 5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정도만 한번 실험을 해보시고 좀 반응이 어떤지 보세요. 저는 이렇게 친구들 많이 떨어졌던 친구들한테 이런 코멘트를 주었고, 그래도 잘 된 경우가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이게 성의가 없나? 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취준 공감이라고 지은 것도 함께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은 거고,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더 말씀해 주시고 꾸짖어 주시면 제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좀 많기는 한데 일단 자소서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다음에는 이제 자소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게 팁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알려줄 수 없지만 전 스터디를 하면서 그거를 다 이렇게 교정은 안 해주거든요. 왜냐면 자기네가 바꿔야지 라고 했는데 뼈대를 잡아주고 읽었을 때 이런 느낌이 나는 거. 왜냐면 7년 동안 스터디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자소서를 읽었겠어요. 그리고 이런 종류는 합격을 하고 이런 종류는 못 하고 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그래도 있다고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렇습니다. 요즘은 자소서도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다들 잘 쓰더라고. 처음에서 이렇게 스터디 와갖고, 자소서 갖고 왔는데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야? 모르는데 서류에 자꾸 떨어진대. 그땐 또 방법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